최종 의견 194회 시작하겠습니다. 얼굴이 좋으시네요. 네, 오늘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소에 이렇게 했는데 오늘 화장하고 왔나요? 화장은 아니고요. 일단 소개부터 갈게요. 잘라야겠다. 네? 저 진행을 맡은 왜 김학휘 기자고요. 왜 자릅니까? 제 말. 김선재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김선재입니다. 니들끼리 소개하고 지금. 김선욱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선욱입니다. 네, 하시던 말씀 계속 하시죠. 네, 제 소개는 없는 거죠. 네, 오늘 얼굴 좀 나오게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얼굴이 좀 괜찮아서. 정현석 변호사님 얼굴이 좋아 보여서요. 그리고 본인은 김학휘 기자님이시죠? 네. 네, 확인. 오늘 뭐 화장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더 하얘졌는데? 그 꼼꼼히 면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좀 이래 보입니다. 아 그래요? 머리를 만졌고요. 오후 시간이라 머리를 만질 수 있어요. 직접 만지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머리 헤어 못 만졌잖아요. 그래서 돈을 그래요? 박아놓고 그렇습니까? 해주시는 분이 쿠폰제로. 계십니다. 담당 선생님이 계세요. 오. 안 어울린다. 쩐다. 이 머리 하는데 뭐 좀 쓸데없는 얘기지만 이 머리 하는데 정확히 4분 걸려요. 완전히 진짜 빠르게 그직 상태로 가도 이렇게 해주십니다. 제가 뭐 광고를 해드리고 가도요? 싶은데 좀 광고하기는 좀 그렇고요. 생각보다 이마가 크시네요. 네, 저는 이마 원래 까고 다닙니다 항상. 이마 되게 멋있어요. 아침에 나올 때는 이마 내리고. 제 머리 얘기는 이쯤 하시죠. 뭐 길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예. 방송이 좀 늘어지네요 오늘. 네. 텐션업. 네, 텐션 올리고. 네. 말 되게 잘 들어요. 텐션업 했더니 올려주네요. 아까 하던 얘기 좀 계속 해주시면 안 돼요? 무슨 경력 얘기하세요? 테스트? 그게 너무 재밌어요. 너무 홍보해준 건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유병재 덕력 테스트에서 타덕시 범덕시 2개 나왔거든요. 요새 거기 빠지셨어요? 네, 타짜 덕력 시험, 범죄와의 전쟁 덕력 시험. 그 다음은 신세계 덕력 시험인데. 나 3개 다 봤는데. 봤어요 유병재랑. 이거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봤어요. 이거 마치면 한 10번 봐야 돼요. 사실 이게 너무 재밌어서. 타짜, 범죄와의 보셨어요? 전쟁, 신세계. 나는 신세계는 봤는데 나머지 2개는 타짜는 원 말한 거예요? 원을 말하는 거죠. 원. 원작은 원밖에 없고. 돈이 나오는 거. 그래서 하나만 내보시고 타짜 다 봤네? 그러니까 뭐 거기서 뭐라 했냐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개그맨 뭐 이진호, 이용진 이런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유병재가 문제를 타짜 문제인데 누구나 개인에게는 어울리는 퍼스널 컬러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바로 눌러요 부저를. 그래서 코발트 블루 이렇게 맞죠. 자기 코발트 블루가 어울려 이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본인한테 하는 얘기. 돈을 벌고 싶니 아수라 발발타. 돈을 벌고 싶니 부자가 되고 싶니. 그 다음 대사. 나 누구 대사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건 너 한 번밖에 안 경력이 봐서 좀 많이 모르겠어. 모자라. 타짜에서 나온 거. 이거이 정주영이고 이거이 이겁니다. 네. 저 그거 맞췄어요. 이거 맞출 수. 보면서 바로 맞췄어요. 저는 타짜 한 3번 4번 봤거든요. 타짜를 좋아하시는군요. 근데 나는 범죄와 전쟁을 제일 좋아합니다. 타짜 보는 사람들이 이제는 약간 그 몰입해서 보는 게 아니고 그 대사를 그치. 치려고 본다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원래는 사람들. 고니 대사 같은 게 유명했고 뭐 아기 대사가 유명했는데 요즘은 이제 뜨는 사람은 곽철용이에요. 그래서 예. 곽철용을 좀 검색해 보시면은 하라나 나도 순정이 있다. 근데 네가 이 순정을 짓밟으면은 그땐 임마까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내가 널 납치라도 하랴? 뭐 이런 대사들. 박철영이 깨알같이 언제 나오고 깡패가 있습니다. 되냐? 곽철용이 깡패가 되기 위한 조건은 하라니 순정을 짓밟으면 뭐 이런 문제 같은 것들 되게 재밌었어요. 너무 남의 컨텐츠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감명 있게 보셨나 보네요. 너무 웃겨요. 최근에 본 것 중에 제일 웃긴 것 같아요. 그 유병재 그 덕력 테스트 꼭 좀 보세요, 여러분. 핵구루잼. 그러면 뭐 다른 바로 넘어갈까요? 전 이렇게. 근황이 없어요. 네? 전 근황 없어요. 선재 얘기 좀 해보죠. 오늘 없어, 뭐 없어. 2시 반에 어디 가요? 물어봐도 돼요? 방송 일하러 가야죠 저는. 뭐 방송인가요? 오뉴스랑 생방송 투데이. 오뉴스는 5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준비를 미리 해야 되니까. 그치, 뭐 네. 뉴스 대본도 봐야 되고. 근데 네. 그거는 보다 보면 갑자기 뉴스가 또 들어오죠. 새로 직전에. 그러잖아요. 제가 하는 코너는 딱히 그렇진 않아가지고. 그래요? 네. 코너를 하고 계시네요. 네. SBS 오뉴스 그러면은 요즘 정보 프로그램 안 하시나요? 한다니까요. 일 뭐라고요? 생방송 투데이 한다고요. 들으라고 했죠. 한번 더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나 그거 봤어요. 생투에서요. 그 러시아 여자 만나가지고 러시아 월드컵 여자? 때 얘기예요. 그거는. 그게 유튜브에 나오는데 본인이 나 그거 봤어. 러시아 옷을 입고 와가지고요. 러시아 음식을 먹으면서 그 러시아 월드컵 때 너무 일이라니까. 웃기게요. 이게 캐리어를 끌고 와요. 오늘 러시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러시아 맛집에 가서 밥을 이태원 러시아 왔. 여긴 이태원이잖아요. 여긴 저도 맨날 오는 데란 말이에요. 뭐 이런 이거 타짜 덕력 시험처럼 제가 대사를 외웠네요. 유튜브에 있습니까? 한 번 봤는데 유튜브에 있습니까? 유튜브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재 러시아 이런 거 치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골목 식당 나온 거 봤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봤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이러고 가는 거. 뭐였지? 떡볶이 집이었나? 네, 부천 떡볶이집.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네, 맛있었어요. 약간 중화 떡볶이라고 중화? 해야 돼. 나
골목식당 춘장 아니 약간 불만 나는 해물 떡볶이 옛날에. 근데 추천할만 할 정도. 괜찮았어요? 맛있었어요? 부천 어디지? 나 부천까지 갈 정도 부천 됩니다. 출신이어서. 골목식당에서 부천을 하고 있는데 네. 했었는데 이제 했었는데. 끝났죠. 제 집이 저도 부천 살고 있으니까 그쵸. 재밌게 봤거든요. 나름 최근이죠 그거는. 네. 그러니까 촬영은 좀 됐고 한지는. 아나운서들이 같이 간 건가요? 네, 누군 후배 봤어요? 난 선재밖에 못 김민형 봤어요. 아나운서랑 김수민 아나운서랑 같이. 김민형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 봤다면서요. 아니 근데 본인 나가는 것만 봤어요. 아, 선재네 진짜? 이렇게. 세 명이서 갔어요. 여자 셋이 갔군요. 네. 뭐 선욱 변호사는 내가 왜 네. 진행하고 있지? 뭐 예. 어디 오늘 뭐 재판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가죠. 시작합시다. 네. 승소하시기. 우리 뭐야? 시작도 안 했어. 미안해요. 승소하시길. 오늘 방송이 방송하시길. 짧을 텐데 빨리빨리 진행해야 네.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넘어갈게요. 현재 판결도 한 개만 해요. 네. 청취자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회사에서 직원 숙소를 계약했는데요. 20층 2동짜리 아파트의 19층입니다. 아파트라기보단 관리사무소도 없고 동 대표만 있는 2동짜리 고층 빌라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며칠 지내다 보니 잔잔한 진동 소리가 들려서 알아보니 2개 층 위인 옥상층에 물탱크와 펌프가 있는데 그 펌프가 돌면서 소리가 타고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물을 쓰기 시작하는 이른 아침부터 밤 11시 넘게까지는 지속적, 간헐적으로 소리가 나는 건데 전 주인에게 전화를 하니까 소리에 대해선 전혀 들은 게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거짓말 같습니다. 동 대표에게도 물어보니 펌프 소리 이건 어쩔 수 없다. 해결 방법이 없다 하고 우연히 옆집 사람을 만나 물어보니 소리에 대해 알고는 있는데 집에선 안 들린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안 들리면 귀가 정말 이상한 거예요. 성격도 바로 이 20층 사람들은 소리가 더 심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물어보고도 싶지만 그냥 회사가 구매한 거라 그러려니 하고 지냅니다. 그런데 이게 됐네요. 예, 그만할까? 이게 만약 내 집이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요. 매매 시 주인이 알려주지 않고 심지어 주인이 귀가 안 좋아서 못 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특히 이런 건 하룻밤을 지내봐야 알 수 있는 건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약간 상상 질문인데요. 저희가 네. 청취자 사연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선욱 변호사가요. 네. 네? 뭐 안 읽어봤어요? 읽어왔습니다. 아,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모르나요? 저도. 일단 매매 계약을 처음부터 물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사유로는 뭐 집이 아예 거지도 못하고 막 밤에 막 귀신 나오고 막 있잖아요. 여보세요. 막 그런 거 아니면은 안 될 것 같은데. 귀신이 왜 나옵니까? 어쨌든 뭔가 이렇게 진짜로 드립칠 집에서 거예요. 네. 집에서 정말 거지할 수 없는 진짜 그런 어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매 계약을 뭐 취소하거나 그렇게 어렵지 않겠어요? 소리 예. 그 소리가 뭐 어느 특히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측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좀 뭐 이렇게 녹음기 해가지고 측정해야겠죠. 뭐 데시벨 측정해. 녹음기가 녹음기는 안 되는구나. 그 기계 녹음기가 뭡니까? 녹음기. 네, 네, 어쨌든. 소음 측정기. 네. 소음 측정기. 예, 그렇죠. 전문가 아닌 것 같은데요. 소음 측정기 그죠. 예. 근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매매 계약 자체를 물리는 거는. 예. 왜냐면 그 또 19층이면은 물탱크랑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소리가 왜냐면 물탱크 제일 위에 있잖아요. 아파트는. 그 정도 소음이 날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고 뭐 그런 것들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 뭐 그리고 어차피 회사 아파트인데 되게 집착하시네요. 예, 좀 약간 좀 마음이 아픈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근데 사시면 안 억울할 될까? 수 있잖아요. 아니, 진짜 샀으면. 돈이라도 못 받나? 돈이라도 못 받나?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게 약간 위자료? 위자료 정도. 근데 전 받을 수 있을 좋은 것 해결책이 떠올랐어요 방금. 같은데? 뭐요? 뭐예요? 혹시 3M 귀마개요? 그게 뭐예요? 아 귀마개. 몰라, 쓰레기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다시 비밀스럽게 판다. 아, 다른 사람에게로 다시 비밀스럽게 팔면 되지 그 않을까? 사장님한테 정말 한번 물어봐요. 너답네요. 아니 좋은 방법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전주인도 아마 그렇게 팔았을 것 근데 같아요. 전 주인이 느낌에. 괘씸하잖아. 얘기 한 마디 안 괘씸하지. 해줬으니까. 괘씸은 한데 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귀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분이 안 되나? 개인적으로. 일단은 선욱 얘기한 것처럼 계약을 물리는 걸 이제 법에서는 해제 또는 취소 뭐 이런 게 사유가 있는데 그거는 뭐 생략하고 계약 자체를 그냥 돌려버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은 같다. 생각입니다. 이 정도로는 이 정도 집에- 사안으로는 이 정도 산 뭐. 근데 이제 사실 소음이 너무 심하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귀때기에 대고 막 옆에서 하는 거 땡땡땡 그러면은 이제 물릴 수 있을 거고 선재 말한 것처럼 돈으로 보상받을 수는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집이라는 게 그래도 기와 침식 누워서 그쵸. 자고 밥 먹는 곳인데 음. 여기서 뭐 본인이 자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이 항시적으로 발생한다면은 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매도인. 갑자기 생각하니까 저희 집에도 그
화장실 쪽에서 윗집인지 아니면 아랫집인지 모르겠는데 코 푸는 소리가 엄청 심하게 나는데 진짜 갑자기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났어. 너무 괴롭거든 진짜. 코 푸는 거 금지 가처분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샤워하시면서 굉장히 심하게 푸시고 이러다가 코가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어떤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분은 아니잖아. 근데 아파트 네. 이제 시공사의 문제. 그렇죠. 시공사의 문제인 거죠.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층간 소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코가 떨어지길 기다리세요. 무슨 소리야? 근데 어쨌든 네. 이거는 손해배상은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첫 번째 원칙은 이 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매도인에게 요구를 해야 되겠죠. 너 이런 데 살았냐. 그래서 수리를 한다든지 방음을 해서 해결이 된다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돈으로 받아야 돼요. 이거는. 그래야 되겠죠. 위자료 책정할 때 되게 힘들겠다. 판사가. 근데 난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왜냐면 매일 그 소리를 매일 들어야 그 소리 되면 나오면 거의 너무 심하면 취소 무효도 될 것도 같아요. 해제도. 굉장히 그 심하면. 소음의 정도에 따라서 네, 그렇죠. 잠을 잘 다를 수가 수가 없으면. 있겠어요. 지금 약간 저도 사연 보면서 이분은 정말 심하다 그러고 근데 옆집 사람 우연히 만났을 때는 잘 안 들린다. 그러니까 윗집 사람 아니에요? 그 더 가까운 사람. 지금 만난 사람이 옆집 사람이 만나는 19층 옆집 살잖아요. 사람이고. 근데 그 윗집도 사는 20층에도 거잖아요. 두 집이 사는 거 아니에요. 어. 그 사람들도 그냥 사는 거 보니까 일단 소음의 정도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를 일단 모르겠어서 뭐 그게 측정을 해봐야 정말 될 것 같아요. 심하다면 뭔가 법적으로 해결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그리고 이 펌프가 이렇게 돌면서 19층에만 더 크게 들릴 수도 있고요. 아 그런 거야? 그리고 펌프 소리가 아니라 없어? 20층에서 내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찾아보셔야겠네요. 모터가 19층에 있고 물탱크는 21층에 있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이거 혹시라도 뭐 이상하게 지어가지고 대개는 모터는 탱크 위에 있는데. 근데 이게 안 들리면 기가 정말 이상한 거라고. 이분이 그래요? 그렇게 말할 정도면 네, 사연- 근데 나는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이게? 아파트 그러니까. 탑층이라고 해서 궁금해.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 처음 들어봐요. 나 탑층 안 살아서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겠네. 아니 탑층 탑층에 안 사는 가봐서. 사람도 이런 얘기를 있는데 저는 주변에 어쨌든 이분 덕에 옥탑방이나 탑층 갈 때는 좀 한번 확인을 체크해봐야겠네요. 해봐야겠네요.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좋은 해결은 못 드렸지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실 거예요? 네. 아니, 대충 몇 가지 해결을 네. 얘기했어요 우리가 은연중에. 위자료나 뭐 이런 게 가능할 수도 네, 있다. 가능. 그리고 이분은 해결이 아니잖아요. 지금 본인 상상한 거잖아요. 예, 맞아요. 이거 회사에다 말을 해야 되겠네요. 팔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회사 거면 팔 필요도 없고 본인의 어떤 문제를 남에게 전가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회사 거면은 해야죠. 말할 필요도 없고요. 해야죠. 자기 거면은 팔아요. 이 선욱 근데- 선제 남매 정말. 당장 삶의 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는 사람 입장, 맞아. 회사 입장에서는 좀 손해될 게 찔리지 없잖아. 않을까 남한테 그치, 팔 때. 지가 내가 안- 양심적인 사- 척하는 게 사장님이 아니라 앉으니까. 좀 떨리지 않을까? 찔리고. 떨리는 때? 건 순간이에요. 맞아. 아니 고통을 한자의 영원해. 고철용 같은데 명대사 같은데 맞아, 떨리는 건 순간이야. 순간이에요. 떨리는 건 순간이야. 나한테 그때 그 중고차 판에서 갑자기 돈은 오래 남지. 고통이 오래 야 가. 묻고 더블로 가. 아유, 갑시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합판 오늘 묻고 더블로 가요. 네, 네. 다음 주에. 화제의 판결로 가겠습니다. A 씨는 서울 구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만화 카페를 운영해 왔습니다. 라면 먹고 싶다. 만화 카페는 학교 보건 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교육 환경 보호 구역에 포함되는 곳인데요. 이 만화 카페는 이 중에서 상대 보호 구역에 해당합니다. 그 말 하려고 이거 골라왔어요? 아니에요. 진짜? 저 라면 저기 뭐야 짜파구리에 살치살 넣어서 먹고 싶어요. 넘어가시죠. 죄송합니다. 기생충에 나오는 거예요. 아, 상대 보호 구역 안에서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얻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는데요. 일하던 사람인데요. A씨는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의 만화 카페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 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발한 A씨가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이 서울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에 대한 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당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예전에 학교 정화구역이래. 이거 좀 잘 알죠? 이런 거. 학교 지금은 정화. 이제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이름이 옛날에 바뀌었어요. 정화였는데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판결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 뭘요? 이 판결과 학교 보호구역 관련해서 옛날 만화방 같던 얘기? 뭐 이런 거? 뭐 당구장? 당구장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치 당구장. 당구장 헌재 판례 있잖아요. 헌법. 있죠. 그러니까 그 판례 좀 안 찾아보고 왔네. 그런 거 하지 마. 교육에 좀 유의하고 약간 맹모 삼천지교 이거예요. 학교 주변에 이런 게 있으면 애들이 좀 그런데 학교는 사실 법상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거든요. 네. 근데 유치원하고 대학교 주변에 당구장이 있다. 어때요? 아무 상관없죠.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원래 예전에는 초등학교 주변에도 당구장을 금지했어요.
왜 초등학생 칠까봐?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에도 까진 애는 칠 수 있으니까요. 얼굴 좀 사근 애도 있고요. 출입이 되나?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나? 당구장은 뭐 당구장은 지금 연령이 연령 제한 없나? 없어졌어요. 아. 그것도 헌법재판소 아. 판례예요. 아. 연령 제한이 그러니까. 18세가 한 10몇 10몇 년 전, 20년 전에 당구장이 없었어요. 그럼 연령 제한이 있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전에 있었지. 아 몰랐어. 나. 내가 고등학교 때는 있었어요. 제가 아. 못 갔어요. 그게 80년대 후반 90년대. 저 때까지도 못 간 것 같은데. 90년대 중반 너 후반까지도. 너 제가 저기 959697 다녔으니까. 아, 이거 나이 그때. 까고 있네 지금. 예. 예. 근데 이제 뭐 초등학생이 이제 무슨 이제 당구를 치냐라고 하면 해서 이제 법상 지금 초등학교 주변과 대학 잠깐만 내가 헷갈리네. 초등학교 주변의 당구장은 뭐 상관이 없죠. 없죠. 유치원, 초등학교, 대학교는. 그러니까 이제 업종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유흥주점이라든지 좀 센 것들은 또 역시 금지 학교 근처에 금지가 될 수가 있겠죠. 이게 표가 있더라고요. 예. 좀 만화 카페잖아요. 지금 판결에 해당하는 거는. 자 일단 그쵸. 중요한 거는 네. 일단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옛날에 이제 설명해 주세요. 학교환경 정화구역인가 그랬는데 그 옛날에는 이게 절대와 상대가 있어요. 절대는 뭐냐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출입문이어야 돼. 출입문으로부터 50m 진짜 가까운 거지. 컴파스 그려가지고 50m 쫙 50m. 그으면 정말 가까운 거죠. 그 그어서 안에는 못 들어가 아예 아무것도. 아예 심의를 해도 못 들어가는데 음. 50에서 200m 사이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상대 구역이 있는데 상대 구역은 또 경계선이야. 그러니까 학교 전체 이 테두리, 테두리. 담장의 네, 200m 거기서 200m는 까지는 심의를 거기는 통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제 뭐이 제한을 정도 할 수 있어도 있는 되겠다. 거예요. 아, 음. 근데 이거는 이제는 심의를 할 수 있는 선이죠. 이게 했는데 137m니까. 쪽문에서 137m. 근데 이제 거절을 한 거지. 그랬더니 아니 이거 쪽문인데 좀 해주면 안 되냐라고 이제 소송을 낸 거죠. 만화 카페. 겨우 뭐 애들이 얼마나 드나든다고. 어. 근데 초등학교에 쪽문이 있나요? 뒤 이거는 되게 후문. 고등학교 때. 후문 있는데 있지. 아, 후문. 그래요? 예, 후문보다 약간 작은 문들. 예. 이 결론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 학교장이 이제 공간 구성이 이 만화 카페가 공간 구성이 좀 폐쇄적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무분별한 어른들의 문화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뭐 할까봐 거기서 애들이. 그다음에 성인이랑 청소년의 독서 공간이 분리가 안 돼 있대 이 만화방이. 아. 그래가지고 19금 만화에는 접근하지 마세요라고 써 있지만 얼마든지 유해 매체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존된다.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또 어른이 되어가고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해서 이건 좀 거절할 수 있다. 뭐 이런 판결인 거죠. 저도 얼마 전에 저기 우리 동네 만화방 좋은 얘기 갔는데. 좀 해주세요. 아니, 만화방 갔는데. 에피가 없어요. 지금. F 만화 봤는데 진짜 약간 생각이 그러니까 그 애들 보는 책이랑 어른들 보는 책이 저는 사실 구분이 그러니까 물론 칸막이 구분은 돼 있지만 여기 애들이 빨간색 지금 붙어있지 않아요? 접근하는 데 있어서 아무 지장이 없어. 아. 그래서 내가 우리 둘째한테 야 저거 좀 뽑아라 하니까 그냥 뽑아. 그냥 아무도 안 말려. 그리고 혼냈어. 너 임마 이거 뽑으면 어떻게 해? 이거 약간 함정수사 같은데 그거는. 근데 그런 게 좀 이 사건에 좀 반영이 됐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출입을 하고 애들 이제 19금 이제 만화도 보고 이런 것들이. 예. 전혀 별개의 꼰대스러운 얘기인데 19금이 아닌 만화도 요즘에 너무 야하던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어떤 게 예, 있죠? 청소년들 보는 것도 뭐 막 노출도 있고 막 그런 뭐 성관계를 암시하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시대가 변한 거지. 이제 19금이 이제 기준이 되게 완화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론 부럽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는 부럽나요? 네, 네. 그거 다 구해서 봤는데 다 봤잖아. 힘들게 봤다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그게 또 마음이 힘든다. 네. 억울한 근데 거예요? 나는 네.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은 만화 카페에다가 제대로 구분 똑바로 해놓고 열개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 만화 그치. 카페라는 게 사실은 그치. 뭐 성인들도 많이 가지만 그래서 애들이 뭐 많이 가족끼리 많이 가. 가잖아요. 사실 가지고 뭐 많이 괜찮은 가. 거니까 이 사람이 이거에 맞춰서 좀 인테리어를 바꾸고 해서 다시 심의를 넣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그 그러니까 행정처분에서 소송이 나가잖아요. 근데 네. 이제 판결 나오고 나서 이제 진짜 인테리어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는 하면은 경우 있죠. 재신청하면은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판결 이후에 사정이 변경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해보셔도 되겠다. 돈이 좀 많이 드는 게 아니면. 네, 그러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집중 탐구로 가겠습니다. 이번 주 집중 탐구 주제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 무겁다. 이거 저는 사실 살인의 추억으로 접했어요. 저 지난주에 봤어요. 그 이 뉴스 나온 날. 아. 이 사람이라고 뉴스 나온 날 당장 집에 가서 밤에 그 넷플릭스에 살인의 추억이 넷플릭스 있어요? 있길래 그렇구나. 봤어요. 근데 보는 건 당연히 뭐 좋을 수 있는데 그 OCN에서 원래 뭐였더라 기사도 어떤 났더라. 방송을 네.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걸로 편성을 바꾼 거예요. 살인의 추억. 그거는 좀 욕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 예, 거 좀 그런 거 봤어요. 피해자들을 또 이렇게 생각나게 또 하느냐. 아, 네, 제 말은 일단 이 사건이 86년부터 91년까지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8691. 제가 뭐 그때 태어나서 기어다닐 때라 그때는 난 딱- 접하지 못했고 딱 중고등학교 아 때. 그랬나요? 86년. 난 딱 중고등학교 때예요. 기절 그러면 차고 저는 이제 야, 이 너 되게 사건을- 어리구나. 네, 이 사건을 어리네요. 살인의 추억을 통해서 이제 겪었다는 의미인데 이거 뭐 거의 어버 키웠겠네 내가. 그렇게 몇 살 때 기적이 가요. 중고등이라고 딱. 중고등학생 중학교부터 때이 고등학교. 사건이에요. 86년이네 6학년이고. 89년 나는 4학년. 91년 고2. 아,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그쵸. 고학년 저학년, 안 고학년까지 태어났을 때. 이어졌죠. 출생하지 않았어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전 아니었어요. 원소 이런 걸로. 아 갑자기 아주 순간. 아 그러니까 아이고. 이 사건을 접하는 게 다 다를 것 같아서요. 네네 정말 다르네요. 왜냐면 그때는 진짜 난 좀 공포였어. 알 때였어 나 고등학생이니까. 그 공포였어 진짜. 이거 신문에 엄청 나왔잖아요. 고등학생 방송에서. 때였다고요? 네. 저는 끝날 고등- 때쯤이면 끝나고 나서 대학생 된 거죠. 딱 93학번이니까. 직접 겪으신 거네 이 사건을. 그쵸. 나 직접 그러니까 언론으로. 언론 보도. 언론으로서. 화성에 제가 산 아. 건 아니니까. 근데 이거 나오고 나서 여기 화성이 어딘지 알아요? 경기도 경기도 설마 화성인데 마을스라고 생각해요? 화성 중에서 화성이 되게 크거든요. 아. 땅덩어리가 땅덩이가 엄청 맞아, 커. 맞아, 진짜 맞아. 화성이 음. 엄청 큰데 맞아, 맞아. 거기서도 이제 병점역 쪽 거기야. 그러니까 아, 지금 전철이 구조적으로 다니는 마음이 거긴데 그렇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출장 갔었는데 거기는 엄청 번화가야. 뭐 다 이미 다 아파트 바뀌었다면서요. 들어서고 예. 건물 들어섰는데 저도 이번에 사건 보면서 옛날 신문 같은 거 이게 뉴스 나오잖아요. 네. 보고 근데 옛날 신문 이렇게 영상도 나오는데 거기 완전 논밭인데 그렇죠, 그렇죠. 완전 사실은 상점벽해가 된대요. 근데 여전히 화성은 지금도 이렇게 논밭이 되게 많거든요. 구분이 돼 있잖아요 지금. 되게 논이 구분이 있고. 돼 지금 예. 얘기한 게 좀 약간 공소시효랑 관련이 있는 얘기죠. 어찌 보면. 어떤 측면에서 여전히 존재할 수도 있다. 그 우리가 모르는 사건이 증거가 아니면- 훼손이 공소시효 된다. 그거잖아요. 어. 그만큼 많이 바뀔 수 있으니까 음. 그 경기 이거 나오잖아요. 아 그거 증거 다 그냥 그 몇 분 만에 해소하는데 하여튼 뭐 아, 어쨌든 네. 경운기 하려고 그 말했죠. 지금은 저희는 경웅이가 다니는 곳이 방송 아니야. 못하겠어요. 저 너무 이렇게 아니 그래서 그 의도를 살인의 추억 찍을 던져놔봐. 때도 그 논밭이 아니니까 그 그치. 현장이 그 그거 당시에도 구하러 이미 다녔다고 했어요. 그 비슷한 비슷한 곳을. 데를. 맞아. 그래서 어쨌든 오래된 사건입니다 이게. 진짜 오래된 사건. 어떻게 보면 30년, 86년이면 33년 전인 거잖아요. 그렇죠. 1차 사건이. 너무 끔찍해. 예. 내가 33 그 이후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응, 맞죠, 그치. 이거? 나 어? 기억이 잘 안 나. 그거는 되게 유명한 대사였죠. 어. 밥은 잘 먹고 다니냐? 근데 이게 우리가 네. 그래도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지금은 약간 편한 호흡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비슷한 사건이 최근에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사실 이건 되게 무거운 얘기거든요. 그죠? 네, 맞아요. 뭐 영화도 나오고 했으니까 또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편하게 얘기하면 안 되죠. 어쨌든 이렇게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고 뭐 전 국민이 다 알만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때 안 태어났던 선재 아나운서도 뒤에 이후에 영화를 나중에. 통해서 음. 또 알게 되고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건을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명하고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해졌겠죠. 근데 이게 지난주 9월 18일 날 저녁 이 순간을 기억하는데 경찰에서 이제 언론사에 풀을 합니다. 그렇죠. 하루 어떻게- 앞두고 예. 아니 그러니까 9월 18일 날 당일이었나요 이게? 뉴스 나온 당일? 모든 매체 뉴스 나오는 당일날 아. 저녁 7시 반쯤에 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관련해서 그 공소시효 완성 이후에도 다양한 제보의 관련 여부 확인 등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해왔음. 그리고 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7월 중순경 화성 사건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DNA 분석 의뢰한 결과 채취한 DNA와 일치한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아 관련 여부 수사 중에 있음. 그리고 그 다음 날 브리핑을 하겠다. 이 정도의 내용인데 이거 좀 충격적이더라고. 정말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이 딱 처음에 이걸 받았을 그러니까. 때. 근데 네.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이 시점에 이거를 할 생각을 했지? 전 그것도 신기하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는 무슨 그 뭐 다음 날 브리핑에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고 설명을 했었는데 뭐 이걸 덮으려고 한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양쪽에서 다 있더라고요. 뭐 그런 그러니까 아무튼 경찰에서 제가 설명한 근데 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먼저 얘기하면 약간 그런 의심 들 수도 있는 게 뭐 이렇게 공소시효도 지난 걸 뭐 이제 와서 이렇게 화제 그러니까 이슈화 시키냐라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 경찰 설명은 네. 이를테면 미제 사건 전담 뭐 미제 사건 수사 이런 팀들이 다 지방청이 이제 키를 잡고 하게 체제가 바뀌었대요. 그리고 그 이 사건 이후에 몇 가지 경기도권에서 미제 사건 중에 DNA
기술 발전으로 해결한 사건이 2개 정도가 있었대요. 그래서 다른 사건 중에 공소에 있는 것 중에 그러다가 이 그럼 이것도 해보자. 지방청 단위 미제 사건 전담팀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화성 사건을. 거기에 착안해서 그럼 이 화성 사건도 다시 DNA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나 이게 역사적으로 네, 온 뭐 국민들이 공소시효 지나고 오래된 했지만. 거긴 하지만 증거품은 다 있으니까 하긴 DNA가 발전했다는 거를 이제 착안을 했다 이거죠. 저는 이 기사가 처음 나왔을 때 음. 포털에 댓글을 잊을 수가 없는데 다음에서는 추천 순위가 제일 많은 댓글이 나경원 덮으려고 이거 터뜨렸다였고요. 네이버에서는 그거는- 조국 덮으려고 이거 했다는데 네. 둘 다 뭐 아닌 걸로. 네. 그리고 그런 거는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보시기에도 이제 7월 중순에 분석을 의뢰를 했거든요. 뭐 이걸 그뭐 덮으려고 한 게 아니. 제가 그러니까 보기에는. 결과가 나온 게 최근이고. 과수에? 그리고 결과가 나왔다기보다는 경찰은 7월 중순에 DNA 맡겼고 뭐 좀 더 뒤에 얘기하겠지만 총 10차 사건 중에 이제 그 5차, 7차, 5차, 9차. 7차, 9차 세 차례 사건에서 이제 이 이모 씨 부산교도소에 있는 이모 씨와 일치됐다는 결과를 받은 거고 경찰 입장에서는 다른 사건들 그러면 1차, 2차 뭐 3차, 4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건도 이제 진행을 하는 과정인데 경찰은 뭐 이렇게 알리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몇몇 언론사에서 취재가 들어오니까 이제 아는 언론사가 좀 많이 생기니까 이 과정을 이제 공개를 하는 상황이고 그날 저녁에 뭐 다들 단독이라고 기사를 좀 냈었죠. 단독이라고? 다들은 아니고 몇 군데, 몇 몇 군데. 군데. 그러니까 뭐 몇몇 언론사에서 알고 있었던 거고 뭐 그날 이 문자 나오기 전에 저희 회사도 준비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뭐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많이 알게 되니까 경찰에서는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이야기할 만한 이야기거리를 좀 나눠주시죠.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저는 공소시효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공소시효. 네. 공소시효만? 공소시효와 특별법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건데. 뭐 결국 비슷한 얘기네요. 네, 같은 비슷한 처벌하기 얘기입니다. 위한 특별법. 네. 네. 이게 지금 어쨌든 사건 내용은 뭐 익히 아실 거고 이 최근에 그 나무위키 참조네요. 네. 네. 방송에서는 고생했어요. 네, 네. 오늘 방송에서는 그냥 이모 씨로 통칭할게요. 일단 뭐 이모 씨. 이름은 언론사에서 다 쓰고 있는데 아직 공개적으로 뭐 이모 씨. 상관 아니니까. 그냥 네. 이모 씨로 하고요. 근데 뭐 이춘재인데 이모 씨. 아유 죄송합니다. 예. 삑 하시든지요. 네. 뭐 그래서 사건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래서 지금 경찰이 이 수사를 계속 해야 되는지 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의문이 싶었던 들 수 거예요. 있어요. 예. 예.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처벌 못 하니까 또. 근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이 당시에 물론 굉장한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지만 지금 일어났으면은 잡혔을 수도 있다. 그 바로 이런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땐 그 DNA 분석 기법이 어떤 경찰청의 관계자 인터뷰한 걸 보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뭐 수십억 배는 발전했을 말도 안 거라고 돼. 딱 인터뷰하더라고요. 그때는 DNA 기술이 왜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과학 수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없다고 보아도 될 점집 느낌. 가서 하고 뭐 느낌으로 우리나라 나오니까. 과학 수사는 이 사건 때문에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경찰의 과학 수사는 사실상 제대로 된 태생이 과학 수사는 계기가 또 하나 더 있죠. 95년에 있었던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이라고. 뭐지?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6살 몰라요. 때니까 모르는구나. 그거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사실 계기가 됐는데 95년에 됐던 사건이 뭐냐면 이제 남편이 이제 의사였고 아내도 의사인데 남편이 출탄 중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남편이 없는 중에 이제 아내와 딸이 욕조에서 죽은 채 발견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시신의 어떤 체온이나 이런 걸 재는 것들을 전혀 안 했다는 거. 그러니까 정확히 뭐냐면 언제 현장 보존이나 뭐 이런 어. 것들 위해서 사람의 체온이 이제 죽으면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욕조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망 시각을 알기 네.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이제 장롱에 또 불을 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범이 누군지에 치과 대해서는 의사냐 아니냐. 네, 그 남편에 대해서. 근데 남편이 결국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사건이 이제 법의학계에서는 한국 법의학 발전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이 있죠. 근데 그러니까 실패를 했기 때문에.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95년에도 그렇게 낙후했는데 네. 80년대에는 얼마나 더 심했을까라는 핵심이거든. 네. 그 뒤로 네. 엄청난 발전을 그렇죠. 한 거고 네. 지금 우리나라 DNA 분석이라든지 과학 수사는 세계
뭐 상위권이라고는 들었어요. 맞아요. 일단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질문으로 들어가면 네. 그냥 한 두 가지 공소시효 먼저 다루시죠 그냥. 네, 내용을. 그렇죠. 네. 네. 이를테면 이 사건은 10차 사건이 91년 4월 3일입니다. 91년. 그러면 그 당시에 형사소송법상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의 공소시효를 뒀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91년에서 15년 지난 2006년 4월 2일자로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는 완성됐어요. 그렇죠. 2006년 4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몇 년이죠? 2019년이잖아요. 13년이 흘렀네. 공소시효 완성으로부터 13년이 지났는데 경찰은 브리핑 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법적으로는 공소시효 만료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처벌이란 것도 있지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실체적 진실 발견이란 게 있다. 저희는 그래서 실체적 진실 발견하기 위해서 최선 다하겠다. 진상이 뭔지 알아보는 것도 뭐 처벌을 못하더라도 의미는 있다. 뭐 이런 얘기겠네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뭐 이런 범죄에도 공소시효를 둬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고요. 어떠세요? 일단 공소시효를 짧게 정리하면 네. 공소시효라는 게 취지가 한 너댓 개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다뤘어요, 최종 의견에서. 근데 첫 번째 취지는 증거가 수십 년이 지나면 그 다 없어지거나 증인의 기억도 사실 증인이 와서 증언하면 바로 처벌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한 20년 전 일이나 15년 전 일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한 상태에서 나온 증언을 가지고 오염될 수 있다. 예, 그렇죠. 네. 처벌한다는 건 이제 그 취지는 조금 사실 이유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취지들이 뭐가 있냐면 그만큼 오래 도망 다녔으면 이 범죄자도 충분히 정신적 고통을 느꼈으니까 처벌이 된 거나 다름없다라거나 아니면 국가를 주체로 봤을 때 국가가 못 잡은 게 국가 잘못인데 니들이 태만하거나 기술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안 돼서 못 잡아놓고 이렇게 오랜 기간이 지나서 잡아서 니들이 또 처벌하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취지들이 좀 있는데 그런 취지들은 그러니까 핵심 뭐냐면 취지 자체는 이거 완전히 범죄를 나눠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말씀 잘하셨지만 뭐 약한 종류의 범죄라면은 사실 공소시효 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중범죄인 거죠. 지난번에도 피의사실 공표 얘기하니까 댓글이 좀 몇 개 달렸던데 욕하는 댓글이. 근데 그 댓글들이 저희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저희는 피의사실 공표하면 안 되는데 공직자 이명박근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때 과연 국민들이 그런 권력자들에 대한 언론의 보도와 국민들의 어떤 감시나 주장이 없었으면 제대로 처벌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공직자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 댓글은 공직자에 대한 얘기는 없고 피의사실 공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공소시효도 이제 어떤 범죄,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뭐 선욱 변호사 마찬가지 것 같은데 공소시효 제도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이제 중한 범죄, 국민의 공분을 사는 뭐 강간, 살인 뭐 이런 것들도 공소시효 제도가 있어야 되냐 뭐 이렇게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살인 사건이잖아요. 연쇄 살인 사건. 네, 근데 그렇죠. 공소시효 관련해서 살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태완이법, 없앴죠. 일명 네. 태완이법이 생기긴 했죠. 2015년도인가요? 2015년 7월 31일인데요. 그 형사소송법 이제 그 바로 밑에 조항을 하나 만든 건데 이미 법이 생기긴 했지만 네. 이제 논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특정 범죄를 공소시효를 아예 없앨 수 있는가? 근데 뭐 그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다들? 저는 태완이법에 이제 찬성하는 입장이죠. 네, 찬성합니다. 살인 같은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공소시효를 뭐 없애자는 건 아닌데 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살인은 한 100년이 지나도 처벌해야 된다 뭐 이런 100년 죽었을 수도 있고. 지금 현행법은 살인에 대해서 100년이 지나도 처벌하게 되는 할 수 거잖아요. 있죠. 그렇죠. 난 그게 난 문제보다는 필요하다. 정의 실현에 더 이게 부합하다는 대체로 그렇게 입장인데 생각하겠죠. 예. 뭐 아무튼 태완이법이 2015년 7월 31일 날 시점으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얘는 안 되는 거지. 2006년에 공소시효가 끝난 화성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 거죠. 주의하셔야 되는 게 2015년에 그러니까 그 전에 범한 그 이후에 범한 범죄만 그런 게 아니고 예,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2015년 7월 당시 국법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살아 있어서 와 이제 6개월 남았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제 공소시효 없어지는 거죠. 네. 처벌이 가능한 거죠. 네. 근데 살인죄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아청법 같은데 보면은 성범죄 중에 이제 강간살인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것들도 지금 공소시효가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건 2013년도인가요? 그때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범죄들이 다 폐지가 됐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행법에 따지면 그
이모 씨, 그 화성역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음. 뭐 특정된 그분은 경찰이 지금 이렇게 뭐 수사 내지 조사를 한다 해서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는 거 아닌가요? 처벌을 전혀 못 하니까 뭘 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갈굴 수는 있죠. 야, 이 너가 사람 새끼야!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때리고 밥은 먹고 다니냐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 예, 잘 먹습니다. 뭐 이러면 할 말 없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한 거 이상 뭐 지금 현재 뭐 프로파일러 뭐 누구지? 뭐 강호순인가? 네. 예, 그 녀석 취조했던 프로파일러 이렇게 뭐 투입하고 이런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자기한테 뭐 사실 기소도 못 하는데 어쩔 거야 이러면 계속해서 부인하겠죠. 사실 예. 수사를 거절할 수도 있는데 면담을 그치. 또 하더라고요. 어. 하고 이제 부인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면담 나올 때 현실입니까, 그거는? 면담 나올 때 이렇게 커피 좀 마시고 이게 왜 구치소 가면 알잖아요. 이렇게 면담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 그때 이렇게 자판기 커피 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 면담하면 그냥 자기 그냥 바깥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잠깐 나오지. 아니 근데 깜빵에 이 있다. 정도의 잠깐 연쇄 나오니까. 살인범이라면은 자신의 감정을 여튼 숨기는데 되게 능한 사람이니까 하겠다. 자신감이 있겠죠. 그 시간도 흘렀고. 그러니까. 30년 지났는데 그래서 최삼 저는 이 사건을 딱 보면서 그 우리 친절한 금자 씨라고 우리 떠오르지. 난 그 정말 딱 떠올랐어. 또 명대사가 정말. 생각이 안 나네. 개인적 너나- 복수를 너나 해야 잘해. 한다는 네, 개인적 그 거기서 금자 씨가 자기가 덮어쓰고 깜빵을 갔다 오고 출소를 하잖아요. 근데 진범은 최민식이었나? 했는데 나중에 이제 최민식을 잡아다가 이제 한 피해자 번씩. 모아서 폐교의 교실에 한 번씩 묶어놓고 폐기하죠. 그렇죠. 네. 한 번씩 찌르게 하는. 사적 복수를 네. 하는 그래서 나는 이 피해자 유족들이 사실 어떤 고통을 살았을지 저는 뭐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아마 생존에 계신다면은 어떤 심정이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친구는 어차피 우리 뭐 미드 같은 거 보면 뭐 덱스터라고 알아요? 덱스터라는 미드 아세요? 거기 보면 이제 법의 법망을 빠져나간 놈들을 잡아가지고 처치한 다음에 이렇게 돌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뭐지 플로리다인가 어떤 마이애미 어디 이렇게 바다에 퐁당퐁당 그냥 빠뜨리는 이제 살인마 주인공이 나오거든. 드라마죠. 예, 드라마 살인마인데 살인마인데 뭐 다른- 정의구현의 살인마야. 아. 오로지 그런 사람들 오로지 그런 사람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 친구가 계속 자백하고 자백 안 하고 잡아떼고 이런 것도 보면은 아, 이 국가 권력의 어떤 그 피해자의 어떤 감정을 모조리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케어할 수는 없지만 국가 권력이 아 이게 정말 감정을 한계가 너무 명백하다. 피해자의 예. 감정을 어떻게 음. 해줄 수가 치유해줄 수 없다는 치울 수 게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영화가 나오잖아요. 드라마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이게 근본적인 이제 사실은 질문으로 가죠. 국가 권력과 사적 복수와 여러 가지 그런 있는데. 영화 진짜 많이 나오는 게 되게 유명해지지 않은 영화 중에서도 뭐 자기 딸을 뭐 어떻게 못쓸 짓을 한 사람을 뭐 아버지가 그래서 법정에서 뭐- 총 쏴가지고 아니 그 유명 영화인데 그건 해외 영화 미국 우리나라 영화 영화도 헐리우드 되게 영화 많아. 우리나라 영화 그러니까 뭐 한 명씩 그 가해자들을 찾아가서 죽이고 음, 뭐 음.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들의 어떤 그런 풀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심리를. 아니 그리고 이 연쇄 살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동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 정말 그게 그러니까 무서워. 정말 말해 뭐해, 모르는 진짜. 사람이잖아. 음.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고 그러니까. 죄질로 힘든 시간을 보면 정말 보냈겠어요. 역대급이죠. 역대급이야 정말 진짜. 약간 난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죽여버려야 뭐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를테면 저기 생각 아이디어를 내봅시다. 아니 사형수가 있잖아요. 사형 재판을 받았단 말이지. 누명을 쓰고 누명을 쓰고 뭐 무기징역이란 형을 받아서 깜빵 산다. 새로운 증거 나와서 재심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되지만 이 사건은 그 당시에는 안 되는데 완전 빼박인 증거가 한 50년 전에 나왔어. 그러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거야. 약간 그런 식으로 어. 뭐 그러니까 안- 이제 이런 네. 거지. 그 이미 완전히 확정된 사건을 바꿀 수 있는 건 네. 유죄를 무죄 방향으로 하는 것만 인정돼 있잖아요. 현행. 네, 법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김 예. 기자는 무죄를 유죄로 하는 것도 정말 진실이 확실하면 해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뭐 제가 왜냐면 이걸 다 진실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 솔직히. 제가 이거를 얘기하면 제 생각이라는 건 아닌데 아, 물론 저도 일단 무리하다는 거를 생각해요. 우리의 관심사는 되게 이 법적 진실 발견과 범인 필벌 그다음에 복수 저런 새끼는 죽여야 돼가 가장 중요한 테마 우리 머릿속에 많이 있는데 사실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도 제가 뭐 보수주의자는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가치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면 이미 그걸로 질서가 형성돼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소시효 제도가 있는 것 그리고 재심은 무죄 방향으로만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당해요. 근데 이제 바로 이 사건처럼 너무나 DNA가 일치하고 정말 인성 쓰레기라는 말로도 부족하죠.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이런 사람을. 아 근데 뭐 아직 뭐 확실하게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 확정은 어. 못 근데 거의 확실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예. 설명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에게 우리가 속수무책인 상황이 너무 화가 나니까 여러 가지 어떤 논의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기본 근간을 바꿀 수는 없는 거고. 그럼 이제 문제는 이제 특별법 아까 얘기한 특별법. 얘한테만 적용되는 법인 거지. 근데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특별법이 거야. 이제 진정소급입법과 특별법 이야기로 한번 가보죠. 해주시죠. 이게 뭐냐면 되게 이게 어려운 개념인데 제가 진정 설명만 한번 드릴게요. 특별법. 되게 어려워요. 네. 경찰에서 발표하고 이틀 뒤에 특별법하고, 발의된 네. 특별법이 있어요. 네. 이를테면 그 안규백 의원 등 13인의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 관한 특별 법안인데 9월 20일 날 제안됐고요. 법을 발의된 법안을 다운받아서 보니까 조항은 딱 2개예요. 첫 번째 제 1조는 목적이고요. 이 법에 이제 딱 이건데요.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발생한 10건의 살인사건 중 1988년 9월 16일에 발생한 1건을 제외한 9건의 살인사건에서의 살해 및 강간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함. 딱 이거 한 줄이거든요. 이 특별법. 이제 특별법 설명 이 정도 하고 소급입법 좀 얘기해 주시면. 일단은 아까 전에 그 태완이법 같은 경우에 그게 그거잖아요. 이제 살인죄가 공소시효를 폐지를 시켰는데 그 적용 대상은 뭐냐면 공소시효가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사람, 여전히 이제 피해서 도망가는 살아요. 지금 이 녀석한테도 시점에 잡으면 처벌할 수 있는 애한테도 소멸시효를 그러니까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얘는 나 6개월 있으면 공소시효 없어지는데 하는 애도 즉 여전히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는 녀석은 이렇게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아니면 공소시효 자체를 아예 폐지해버리는 그런 법률을 만들면 그거는 이제 부진정 소급입법이거든요. 부진정 소급입법. 소급입법. 소급을 엄청 강력하게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죄를 저질렀을 당시에는 법이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25년 있었는데 기대하고 있었지. 기대하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나중에 바꾼 거야. 즉 범죄지, 즉 행위시로부터 기점으로 해가지고 행위시에 뭔가 불리하게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 불리하지만 여전히 그 행위시에서 그때도 뭐 공소시효 있었으니까 그거를 뭔가 아예 없애거나 연장하는 거는 그걸 부진정이라고 하는 거죠. 진정이 아니라 진정은 뭐냐면 아예 그거야. 나는 처벌받지 않아. 가령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노상방뇨는 처벌하지 않죠, 우리. 그죠?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근데 갑자기 나 노상방뇨 했는데 5년에 갑자기 몇 년 후에 노상방뇨 지금까지 했던 놈들 10년 동안 다 그냥 깜빵 보낸다 이렇게 법을 만든 거야. 그러면 행위 시에 아예 처벌을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즉 법을 만들 시점을 봤을 때 범죄자는 아예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 버렸잖아요. 예. 완성된 사람에 도망다녀도 대해서 필요도 없는 사람인 필요도 거지. 없는 예. 애한테조차도 이제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버렸으니까 그거는 진정소급입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행위 시에는 아예 자유로웠던 그 사람이 범죄자의 관점에서 봐주면 예. 그러니까 더 인권 침해가 심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범죄자 입장에서는 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거는 그렇게 만약 소급입법을 만들면은 우리는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어떻게 처벌받을지 모르잖아. 그래서 법에서는 소급입법을 원천적으로 사실은 그러니까 진정소급입법을 금지하는데 부진정 소급입법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허용이 있으나 될 수 있죠. 진정 소급입법은 안 된다라는 게 대원칙이에요. 그 대원칙이지. 지금 이 특별법은 그러면 진정 소급 입법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 우리가 여기에 흥분해서 보면은 하여튼 이 새끼 어떻게든 처벌하고 싶거든. 지금 여론은 어쨌든 처벌하자는 게 높지 않을까요? 사실 저도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은 진정소급입법이라는 그 대원칙을 갑자기 해버려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원칙을 배제를 해야 되니까 이 특별법이 만들어서 기소를 하게 되면은 그 이모 씨가 자기가 이제 위헌법률 심판 신청하겠죠. 왜냐면 이 법 때문에 자기가 기소가 된 거니까. 그러면 이제 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할 수도 있지. 근데 한편으로 다행인 건 다른 걸로 무기징역이라는 그게 그나마 다행인 다행이다. 부분인가? 이 그렇죠. 사람은? 가석방 막 되고. 가석방 됐으면 큰일 날 뻔했지 진짜로. 가석방이 됐을 수도 있다며. 무기징역이라고 하더라도 20년 넘으면. 근데 이 법이 그래서 어쩐 뭐 그런 게 어째 법리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게 심각한 문제점.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건 바이 건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끼 정말 죽이고 싶어서 법리를 만들다 보면 이건 선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만약에 이상한 정권이 잡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 기본권 탄압하는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놈을 어떻게 못하는지보다 중요한 건 사실은 선례를 만드는 것일 수도 있어서 사실은 정말 내 앞에 있으면 쳐 죽이고 싶긴 한데 이 사람을 근데 나는 이 사람 이 법이 아니어도 나오면은 죽임 당할 것 같아요. 일단은 진짜로. 뭐 여러 손의 모양은 뭐 여러 손이 막 지금 떨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진짜. 이거 네. 원고를 준비하다 보니까 5.18 특별법 이야기도 많던데. 5.18 특별법 얘기 그래서 있죠. 비교를 좀 해주시면 좀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5.18 특별법으로 공소시효를 뭐 이제 뭐 해결했던 케이스가 있다는 또 주장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랑 단순 비교가 좀 어려운가요? 어떤가요? 네, 5.18 특별법은 이게 논의가 좀 긴데, 뭐라고 해야 되지? 짧게 얘기하면 어. 정말 우리 현대사에서 그냥 온 국가적으로 어떤 정치 사회적으로 그리고 구태타고 무슨 뭐 독재 권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그 시절 자체에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문제인 거고 이거는 그냥 개인을 강력 범죄인 거고. 개인을 형사들이 못 잡은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같이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 헌법재판소 이제 9명 중에서 여러 명이 이렇게 의견이 나눴는데 그죠? 그 중에서 4명이 어떤 얘기했냐면 진정소구입법이 무조건 금지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5.18 특단의 사정. 특별법을 위해서 그런 의견이 나온 특단의 거죠. 뭐가 4가지 사유가 있는데 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뭐 확립을 위해서 헌정사정 뭐 이정표를 만든 뭐 이런 식의 예외 사유가 있어요. 제가 이게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사유에 있어서는 진정소구 입법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설시가 있었는데 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그냥 강력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거기서 설시한 정도의 그거는 약간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그 당시에 이제 5.18법은 진정소구입법이냐 불인정이냐 논의가 있었어요 헌법재판소도. 근데 이걸 진정소구입법으로 볼 때는 좀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견해가 있었지만 핵심이 지금 딱 얘기한 것처럼 집권 과정에서의 불법적 요소나 올바른 헌정사 정립을 위한 과거 청산의 요청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훨씬 거대 담론이잖아요. 네. 지금 이 화성 연쇄 저도 뭐 네. 사건 5.18 특별법과 화성 연쇄살인 사건 특별법이 무게가 다르다는 건 다들 아실 그렇죠. 거예요. 아예 역사를 네. 바로잡는 네. 문제니까. 물론 이제 이 연쇄살인 사건의 피해자분들 유족분들에게는 뭐 너희의 뭐 어떤 그게 크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누군가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떤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할 때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랑 개인의 범죄 차원 문제는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지만. 아이러니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고등학교 때 사회 중에 법과 사회 하면 항상 법적 안정성 나오고 그리고 지금 소구입법 금지. 아까 말씀한 아까 뭐 우리가 논의했던 태안이법도 네. 실제적으로 태안이는 적용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사후약 방문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이거를 이대로 둘 것인가. 교도소에서 또 지각이 있는 한 수용소 아이 위험한 소리야. 그런 그만하세요. 말하면 안 됩니다. 예. 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방송 못 들어요. 네. 어떠세요? 이 말 자를까요? 김선재 아나운서는 누가 죽일지 않을까? 난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아이, 있을 것 같긴 해. 내가 막았어. 예. 네, 농담입니다. 아니 농담이 아니라 실언입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마음은 당연히 가고 싶죠. 마음은 당연히 진짜 죽어 10번도 더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긴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안타깝지. 더 그냥 안타깝지. 안타까운 것 같아. 마음이 더 그래서. 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늦게라도 이렇게 누군지라도 밝혀졌다는 게 다행스럽기도 그쵸, 해요. 그쵸. 또 한편으로는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 되게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그 진실 규명을 위한 그 과거사 그 뭐 있었잖아요. 옛날 그 한국 전쟁 때 있었던 학살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 네. 근데 사실 그거는 공소시효도 이미 과거사 지났고 뭐 사실 뭐 나중에 이제 국가 배상이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문제도 결국은 남겨진 사람들이 이제 그리고 그 체제 자체 공동체 자체가 존속을 위해서 이거를 화해를 하고 치유를 하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 그런 측면에서 그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어떻게든 이게 진범을 밝혀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범죄는 무조건 잡힌다는 거를 인식시켜주고 그 남겨진 유족분들에게 범인을 잡았다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치유랑 화해를 하는 계기에서는 계속 이렇게 취조를 하고 그 녀석한테 자백을 어떻게든 좀 목이 막 이렇게 바늘을 찔러서라도 좀 실체적 진실 규명 뭐 이런 그쵸. 게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는 참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을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결과가 허무한 느낌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있죠. 양민학살 같은 경우에, 양민학살 제가 말이에요. 민간인 학살 사건도 동네에서 동네 사람이 뭐 죽이기도 하고 국군이 와서 죽이기도. 근데 국군이 알고 보니까 뭐 친인척이 뭐 이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이 한국 사회에 되게 슬픔이 남겨 있는 건데 그거를 진실은 규명을 하지만 처벌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도 그런 측면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이 네. 분명히 있겠네요. 있겠어요. 네. 예. 그래도 좀 뭔가 복수가 이루어졌어. 아 이런 말 하면 안 돼. 아 나 진짜 정말 너무 복수하고 싶어.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보복하고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거 되게 인간의 어떤 되게 근본적인 본능이죠. 본능적인 감정 아닌가? 죽여도 시원치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뭐 그거는 사실 음. 그러니까 법을 떠나서 변호사라서가 아니고 그냥 그런 생각은 들지 않나요? 이거 이 사람 저지른 이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죽여도 부족하지. 그쵸. 어떤 정서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그래서 얘를 죽이기 위한 법을 만드느냐 이제 그런 그치. 다른 문제인 거니까. 또 다른 문제. 그런 모든 우리가 원하는 심정대로 법을 음. 만들고 집행을 하는 것들은 되게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고 저는 그 조심스러움이 되게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얘 하나를 족치기 위해서 그 특별법을 만들면 계속해서 또 하나의 어떤 사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소급입법을 무한히 확대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측면도 있고. 그냥 공소시효 없애면 안 되나? 공소시효를 그래서 이제 살인죄 없앤 거지. 그래서 얘를 처벌하자는 사람 은 없는 거예요 우리 중에. 예? 법을 바꿔서라도 얘를 처벌해야 된다. 라는 의견은 없나요? 특별법을 통해서 약간 특별법 그런 의견 자체가 없는 얘를 노린 거잖아요. 그냥 아예 근데 그냥 지금 특정을. 약간 특별법에 나는 특별법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 해설에도 위헌 처벌해야 판결 된다? 나올 것 같은. 위헌 나오겠지. 하고 싶은데 못 한다 뭐 이런 네, 거네. 그런 건데. 난 그래서 자꾸 공소시효가 진짜 왜 있으면 있느냐? 안 되냐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중범죄에 오염. 한해서. 네, 당연하죠. 근데 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공소시효 결국 이 모든 제도는 이제 서양에서 가져온 형법상 개념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서양. 진짜 이렇게 서양 너무 옛날 사람 너무 같아요. 옛날 불란서 막 이렇게 덕국 막 이런 거. 자 그래서 근데 파란 뭐 나오죠. 근데 이제 그만해. 그만할게요. 근데 결국은 그 당시에는 사실은 범죄라는 것이 증거를 잡을 수가 없었던 시대인 거야. 뭐 혈액형조차도 알 수 없던 시절에 만든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 그치. 근데 지금은 이제 DNA나 막 그런 것도 다 분석이 가능한데. 그때 그렇다면 범인을 그때 20년과 지금의 20년은 다르지. 그러니까 그런 게 측면이 다른 거죠. 음. 그래서 사실은 2007년도에 공소시효를 한번 연장했었지만 그래도 또 살인죄는 또 이제 아예 폐지를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증거 자체를 사후에 언제든지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제도 이게 그 기술이 되잖아. 되니까 그러면 공소시효가 왜 있는 거죠? 결국은 생각이 기본에 드는 거죠.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긴 가야 될 것 같아요. 점점 갈 것 같다. 근데 오늘 논의의 핵심은 지나간 것을 너 일로 와봐 해서 할 수 있냐는 진정 문제인데 소급 입법 완전히 끝난 거를. 근데 그거는 저는 뭐 반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그런 게 아니고서는 헌정사를 흔들 만한 그런 게 아니면 어쩔 수가 없죠.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지. 들으니까 납득이 돼서 좀 더 화나요. 그죠? 납득이 되면 화나지 않아요? 납득이 되니까 화나지. 그리고 사적 복수도 네. 혹시나 이제 한마디만 하면 사적 복수만이 이제 정답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제 뭐 기분을 표현한 거고요. 아까 뭐 덱스터? 넥스터. 네. 덱스터? 네.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도 사실은 되게 위험한 게 음. 영화는 모든 진실을 아는 전지전능적 시각에서 해요. 그쵸. 얘가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얘가 강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현실 사회에서는 진실이라는 게 왜곡될 수가 있고 착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적 복수라는 것도 또 다른 범죄가 되는 거고 뭐 과연 누가 집행할 것인가 개인이 그럼 그 사람은 정말 공정한가?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심정을 표현한 거지. 사적 혹시나 그렇게 오해하실까봐 사적 복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까봐 그건 아니죠. 그렇게 또 할 수는 없는 그 심정적인 측면입니다. 어느 정도 다들 그러니까 생각들을 정리하실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 이게 어떤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에 판결로 확정이 되는데 이 이모 씨 같은 경우는 얘가 진범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기소를 해서 판사가 판단하면 되는데 못하니까. 기소를 못하는 범죄니까. 여기서 수사- 경찰 발표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수사 결과고 우리는 그것을 판결문에 대한 신뢰도로 들을 수는 없겠죠. 판결문에 판결이 준하는 신뢰도로 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사람인 이상, 상식이 있는 이상 법을 떠나서 저렇게까지 DNA까지 일치하고 뭐 만약에 뭐 나중에 자백을 했다 뭐 이렇게 된다면은 뭐 자백이라는 거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에 맡겨야 되겠죠. 그렇게 맡기는 걸로? 판결도 뭐 100% 정확한 게 아닌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저희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이모 씨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이제 뭐 계속 확인하는 과정인 거고
아주 뭐 저도 자신 있게 저 사람이 진범이라 100%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요? 뭐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 99.999일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요. 사실 DNA가 세 건의 범죄 공통적으로 남아 있다는 거는 너무 명확한 거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정 판결도 뭐 100%가 아닌 이상 양승태 봐요. 하여튼 그래서 어? 그러니까 아닌 이상. 어, 아이 뭐 아무튼 경찰의 뭐 수사 결과 발표를 기다려 보죠, 뭐 그러면. 해봅시다. 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현재 잘 가.